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2차 전지 차세대 소재 이런 걸로 떠오르면서 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리콘 음극재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예. 아, 여기는 그 CNT 도전제인가? CNT 도전제. 예, 싱글롤 CNT 도전제를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회사라고 이제 유안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이 이제 말씀하셨고, 그때 리포트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이한나 연구원이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얘기한 거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제, 유일하게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는 되게 좋은 거죠. 이제 그런 회사가 있으면 그거 먼저 투자하면 되고, 딴 거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이제 싶습니다. 이제 그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재료,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좋지. 여러 개에서 이제 나눠서 하는 거를 사는 거는 조금 하나만 독점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나노신소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음극재보다는 소재에서는 양극재가 훨씬 이제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워렌 버핏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제 높고 깊은 혜자를 갖고 있는 게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양극재만 봐라 소재는 다 그게 이제 깊은 이제 저희 연륜과 이제 경험과 이제 통찰 속에서 이제 나온 얘기니까. 하라면 하라는 대로 좀 하십시오. 자꾸 기꺼이지 마시고. 예.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약간 좀 많이 오른 주식보다도 약간 좀 제2의 그런 주식이 될 게 없을까 해서 막 찾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자꾸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이제 큰 돈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짧게 투자 타임라인을 보시는 게 문제입니다. 예. 대개의 경우에 승부를 빨리 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사갖고 한두 달 내에 한 20, 30% 올라서 팔면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갖고는 큰 돈 안 됩니다. 예. 이제 홈런을 치실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10루타를 이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은 무던하게 최소 3, 4년 정도는 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끌고 가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8종목 같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 밸류체인상에서 갑의 위치 있고 이제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를 사서 이제 갖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이 안에서 놓으시고 밖으로 좀 셀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결국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차트 한번 쭉 보시면 이제 반도체 장비 했던 주식들 중에서 삼성전자만큼 오른 주식 찾기가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이게도. 예. 장기 변동성은 단기 변동성은 클 수 있지만은 사실 길게 본다면은 예. 그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접근 자체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100m 달리기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주식 갖고 있어도, 오늘 이제, 장이 전반적으로 좋아갖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한 1% 올랐는데, 남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10% 오르면 배가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1%밖에 안 오른 이 주식을 팔고 10% 올라가고 있는 저 주식을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망하는 주식 투자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다음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2023년에 7천억 규모인데 30년에 3조 원, 50년엔 600조 원 규모로 이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성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000배 정도 성장을 한다. 2050년에는. 그게 볼 수가 있는데 전통 강자인 성일 하이텍을 포함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삼성, LG, 고려아연, OCI, 하나, 두산까지. 가세를 했고 최근에는 이거 약간 건설주라고 안 보거든요. IS 동서가 이 폐배터리 제어용 기업, 약간 성일 하이텍과 비슷한 기업인 것 같아요. TMC까지 인수를 했는데요. 약간 이게 너무 경쟁이 좀 과열되는 것 같은데 이 폐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질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폐배터리는 투자 안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들 뛰어들잖아요. 다들 뛰어들면은 있는 파일을 나눠 먹을 테니까 그럼 남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폐배터리 이런 거는. 예.
일종의 좀 테마 형태로 좀 접근하시는 좀 그런 느낌으로 작년에 한번 테마 했었으니까 올해는 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쪽의 시장의 주도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양극재 회사가 이제 이 그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갖고 폐배터리를 갖고 있는 게 제일 맞아요. 지금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제일 지금 현재 가장 강자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를 사시면 폐배터리도 다 같이 갖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뭐 이 IS 동서라든지 뭐 새로 이제 폐배터리 뭐 신규로 들어간다는 회사를 자꾸 기웃기웃하고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애들이 시총이 작아갖고 그거 사면은 빨리 부자 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빨리 부자 될 것 같은. 금방 이제 몇 달 안 돼갖고 따블라고, 세 따블, 네 따블 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시니까 이게 주식을 계속 하셔도 이게 발전이 없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100m 달리기로 지금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자꾸 IS 동서라든지 뭐 이런 이제 폐배터리 신규 진출하고 이런 회사들을 자꾸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셔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시장 속에서도 헤게모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그 광물이라든지 소재 그런 부분을 추출하는 기술도 뛰어나고 두 번째로는 약간 그런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인가요? 결국은 그 해서 나온 자원들이 갖고 양극재를 만들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홀딩스 그룹이 지금 이제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두 개의 밸류 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전구체까지 앞으로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전구체 같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폐배터리를 분해를 하면 이제 리튬하고 니켈, 뭐 코발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쪽은 이제 전구체로 가고 리튬은 리튬대로 다시 가서 이 전구체 회사에서 그걸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온 거를 가지고 이제 전구체 회사에서 이제 황산 니켈이나 황산 코발트 같은 이제 전구체 물질을 만들어 갖고 이 리튬 가공한 거하고 같이 합쳐 갖고 결국은 양극재를 만드는. 그래서 배터리 납품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업의 본질상 그건 이제 같은 맥락의 이제 그 화학 베이스라는 이제 같은 맥락의 그런 이제 기술인 거고, 여기 보면은 어떤 삼성, SK, LG 뭐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LG는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 네네.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애들 쭉 있을 텐데, 두산 뭐 이런 애들은 이런 거 진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폐배터리,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도 이제 뭐 폐배터리 한다는 얘기 있으니까 현대차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현대차가 폐배터리 갖고 와요. 갖고 와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게 분해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분해할 기술이 있나요? 해본 적이 없죠. 없죠. 네. 기계는 하던 애들이니까. 없잖아요. 그럼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외주줘야 될 텐데, 다시.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홀딩스한테 가갖고 다시 분해해 오라고 맡겨야 될 텐데. 그죠? 그럼 그냥 포스코홀딩스가 바로 받아갖고 자기가 분해해갖고 하는 게 훨씬 가격이나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벤처 쪽에도 좀 오래 있었어갖고, 보면은 이제 이게 어느 부분이 뜬다고 하면 다 거기를 이제 그 기획팀 이런 쪽, 팀 이런 쪽에서 이제 기한을 올려갖고, 앞으로 뭐, 메타버스가 뜬다고 합니다. 우리도 메타버스 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이 뜬다고 합니다. AI가 뜬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쪽으로 한번 진출해 보시면 어떨까요? 폐배터리가 뜬다고 합니다. 우리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기한을 내거든요. 그렇게 기한 내에서 채택돼 갖고 그런 이제 현대차 같은 데서도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고 막 한다고요.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압도적으로 1등이나 2등이나 적어도 3등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해갖고 지금 1, 2, 3등 하겠습니까? 기반 기술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한 올린 애는 좀 빨리 좀 그만두라고 하든지 보직을 다른 걸로 변경을 시키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아진 기업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유독 저렴한 2차 전지 주식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원래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가 제일 저렴했었고요.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주사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묶여 있어갖고 좀 그랬고, 포스코홀딩스는 또 최강 회사고 했었으니까 이제 그랬고, 아마 포스코홀딩스 기준 보면 한 5배, 4배 정도 안 되겠나 싶고, 에코프로도 한 6, 7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 예.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산하의 SK온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작년까지도 그 SK온이 이제 흑자를 못 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딩 관련해서 계속 좀 잡음 있고 그랬어갖고, 이제 SK온 가치는 전혀 인정을 못 받는 상태였고, SK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사실 정유 사업만 해도 상당히 좀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지금 아까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쪽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모멘텀 플레이를 이제 지금 여의도 기관들 쪽에서는 되게 좀 성행하고 있어갖고, 이제 모멘텀이 이렇게 SK 이노베이션 올라가려면 유가가 올라가야 된다 하는 이제 모멘텀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게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유가는 좀 오르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조금 오르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전유 산업만 보더라도 부가 있는 와중에 거기다가 SK온이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 다 반영될 거니까 이제 되게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PR 자체도 보면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대략 뭐 한 6배에서 7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좀 싼 편이죠. 예, 이게 이제 실적 추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일단 이제 4,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22년 4분기가 아마 1조 8천억 정도는 나올 겁니다. 올해 이제 생산돼서 증설돼 갖고 들어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대략 잡아서 아마 10조에서 한 12조 정도 매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10조, 12조 정도 해서 이제 영업이익률 10% 잡으면은 이제 뭐 1조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법인세나 뭐 이제 이런 거 감안해서 보면은, 순이익은 거기 한 80% 정도 적용해서 보면 1조면은 한 8천억, 1조 2천억이면 한 9조 6천억 정도 되니까, 이제 8천억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 시총이 10조가 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뭐 9조 얼마니까 이제 그러면 8천억을 기준에서 보면은 한 11배, 12배 정도가 될 거고요. 이제 9,600억을 기준에서 보면은 대략 한 PR 10배 내외가 되는 거니까, 성장률 매년 100%, 지금 현재 한 100% 정도를 27년이나 한 28년까지 성장할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회사가 PR이 10배면 돈 벌어 가라고 그냥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냥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주고 담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생기는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원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되게 매력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밸류가 높다,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떨어진 관계로 원래도 저렴했던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저렴하기 어려울 정도만큼 많이 저렴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있는 것만 갖고는 10배가 가기가 좀 어렵고요. 성장성이 있으면서 이제 밸류가 낮으면, PR이 낮으면, 그러면 이제 10배 가는 조건이 합당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가 뭐 여기저기서 전망을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좀 유사하고 2030년에는 2차 전지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료마다 다른데, 그 HIS 마켓이란 이제 거기서 발표한 자료는 25년에 이제 그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26년, 27년 정도면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반도체 안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메모리. 네. 메모리가 보면, 메모리가 한 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시장 규모가. 그 정도 규모는 2차 전지면은 아마 26년 정도면은 이제 역전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글로벌 넘버 원이니까 아마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 40%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4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보면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를 결국은 제끼게 될 거고. 그럼 시가총액 1위로 올랐어요? 예. 그게 아마 27년, 28년 정도 되면은 이제 1, 2위가 역전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갖고 아마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앞으로는 시가총액 1, 2등은 다투게 되지 않겠나. 예. 그 1, 2, 3등이 이제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이 세 개 회사가 이제 1, 2, 3등을 다투는 그런 그림이 27년, 28년 정도에 이제 펼쳐질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 삼성전자가 부동의 이제 넘버원이었는데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그런 분들이 공부가 너무 얕아서 그래요. 이제 주식시장의 역사를 이제 저처럼 제대로 못 깨뚫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1988년도에 그때의 시가총액 1등이 뭐였냐면 포항제철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때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12등이었습니다. 10등도 안 됐네요. 예. 10등에 누가 있었냐면 금성사가 있었습니다. LG전자. 예. 88년에는 금성사가 삼성전자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였어요. 88년만 해도 지금처럼 이제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가전만 놓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전은 역시 금성 아닙니까? LG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하던 이제 반도체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1등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순위가 삼성전자가 1등이고 포스코가 제가 어제 본 기억으로는 11등이거든요. 맞바꿈한 거죠. 1등, 12등이, 그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있었고, 그 성장 산업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넘버원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시가총액 순위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앞으로, 10년은 이제 그 2차 전지의 시대라고 딱 볼 수 있는데, 그 2차 전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탑 플레이어가 이 리튬을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그 회사들이 그 성장 산업에서 이제 압도적인 선두에 있는 반면에 반도체는 지금 성장의 한계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격차가 당연히 좁혀지게 될 거고 27년, 28년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 1등을 두고 이제 서로 다투는 그런 그림이 된다고 보는 게 당연히 지극히 합리적이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교훈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좀 의심하시는 분은 좀 다시 한번 이제 한국 주식 역사에 대해 갖고 좀 공부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영원한 시가총액 1위는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말씀하신 거 포스코가 됐다가 뭐 한전이 됐다가 또 삼성이 됐다가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앞으로도 10년을 또 삼성이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전기차에만 한정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이 좀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외에 약간 2차 전지가 쓰일 곳이 어디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전기차에만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성장성은 아주 이제 대단할 걸로 사실 보셔야 되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의 양이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도 다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들마다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대수 기준으로 보면은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데 자동차는 보통 이제 가구당 한 대씩 있는 걸로 아마 한 20억 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 자동차를 다 합치면은 이제 그랬던 것 같고, 뭐 휴대폰은 뭐 한 50억 개는 되겠죠, 최소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개수로 보면 훨씬 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휴대폰에 쓰는 배터리에 8,000개가 자동차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를 이제 넘어설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배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뭐 화물차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다음에 뭐 배라든지 뭐 그다음에 로봇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배터리가 쓰이지 않겠냐 이제 얘기는 하는데 쓰이긴 할 겁니다. 쓰이긴 할 텐데 ESS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형태도 이제 많이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확장되긴 하긴 할 건데, 그 시장 규모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시장 규모가 좀 압도적일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전체 그 이 배터리 시장 규모에서 그 시장 캐파 중에서 이제 전기차용이 차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가반 이상 되지 않겠나. 60, 70% 정도는 갈 것 같다. 라고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나중에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지나갖고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또 되고 뭐 로봇이 진짜 이제 1인 1로봇 시대가 되면 또 그것도 얘기가 다른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또 다른 얘기긴 하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또 이제 발생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적어도 한 2030년까지는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2021년 7월 달에 그 발표된 2030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 K 배터리 발전 전략이라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이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제 나온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좀 그 내용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1번 추진 배경에 미래 산업의 변화는 전동화, 무선화가 핵심이다. 전동화되고 무선화되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배터리는 따라붙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사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무선 가전, 로봇, 드론,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전기 선박 등 2차 전지 적용력은 지속 확장될 거로 보고, 아까 AHS 마켓에서 이제 25년에 2차 전지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뭐 그만큼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는 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성장할 거니까. 자꾸 얘기가 23년에 전기차 잘 안 팔려갖고 2차 전지 안 좋을 거니까 뭐 좀 얘기하는데 이게 글로벌 성장 트렌드고 이 트렌드는 누가 이제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보면 23년에 성장이 부진하면 그러면은 23년에 성장이 부진했던 것만큼 24년에 더 성장할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사갖고 24년까지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꾸 이제 이게, 투자의 범위 자체를 너무 좀 좁게 자꾸 잡아갖고, 23년에 안 좋고, 24년에 뭐 좋을 거니까, 그럼 23년에 팔아갖고, 반도체 같은 거 좀 하고 있다가, 아니면 성장주 좀 하고 있다가, 24년에 이제 팔고, 그때 2차 전지 하자. 뭐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당신들 말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 내가 이제, 우리 집 팔아갖고 당신들한테 맡기겠는데 못 맞추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예, 못 맞추잖아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예. 맞추지도 못할 거를 마치 맞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도 속이는 겁니다, 사실. 예, 좀 정직하게 좀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쪽에 있어야 되는 건 사실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8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 전으로 이제 그 타임머신 타고 간다고 보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 35년 동안 한국에서 무슨 산업이 성장할지, 그 성장하는 산업에서 글로벌 넘버원에 위치해 있을 수 있는 이제 회사가 뭔지를 이제 좀 봐야 될 거고, 그러면 딱 답이 삼성전자니까. 그때 사갖고 지금 35년 갖고 갔으면은 356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시가총 1등이 된 거고요. 지금 10년 전에, 10년 뒤에 미래에서 지금 그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딱 돌아와 있다고 하면 이제 그분이 분명히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성장을 주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넘버원에 위치해 있을 수 있는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그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말씀드린 8종목. 그렇게 아마 얘기하게 될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이제 사실은 성장 로드맵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넘버원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명확한데, 그 명확한 거를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근거를 갖고 얘기하면 좀 그나마 다행인데, 뭐 기껏 하는 얘기가 이제 옛날에 태양광, OCI 이런 것도 이제 중국하고 경쟁하다가 다 자빠졌는데 2차 전지도 그런 식으로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빠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고, 좀 공부가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고집 피우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충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공부 좀 해라. 항상 하는 얘기죠. 항상 하는 얘기죠.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책 한 권이 이제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역사를 바꿨던 사례가 아까 프랑스 대혁명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로베스피에르가 항상 이제 그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그 사회계약,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책의 이념이 바탕이 돼갖고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지금 같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이제 펼쳐진 거거든요. 최근 사례는 이제 2020년 정도에 그 나왔던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발간된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2차 전지나 신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물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광물의 채굴이나 정제점 관련 부분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어갖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신재생 산업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민주주의, 서구 민주주의 사회가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말 거다. 라는 이제 경고를 날린 책이거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에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이게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중국이 이제 광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을, 이런 이제 구조를 좀 깨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게 작년 8월 달에 나온 미국의 IRA 법안이 그런 맥락으로 나온 거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CRMA라고 Critical Raw Material Act라는 게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올해 아마 1, 4분기나 이제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겁니다. 이제 그게 그런 맥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법안이 나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책 한 권이 이제 역사를 많이 바꾸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바꿔보려고 책을 썼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그 책이 이제 이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그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 갖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제가 배터리 아저씨라는 이제 그 명예로운 또 별칭을 얻게 됐고, 이제 대한민국 2차 전지 최고 전문가가 됐고, 이제 유튜브 슈퍼스타가 됐는데 이제 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송 내용들 중에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제가 한번 책을 만들어 봤어요. 되게 아마 좀 크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도 아마 크게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이제 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예약 판매 중이니까 이제 지금 신청하시면은 아마 2월 20일 정도에 이제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뭐 큰 기대 하셔도 그 기대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책이 되지 않겠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책 광고하면서 이제 서프라이즈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 보통 이런 거 이제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데 아무튼간에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마 나오자마자 뭐 베스트셀러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사실 2차 전지 투자 많이 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하시는데, 사실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뭐 약간 비교 대상이 아닐 수 있긴 하죠. 화장품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바이오도 그랬고, 당대 뭔가 최고의 성장주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산업이 좋고 그 기업이 좋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정말 처음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끝까지 들고 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좋은 거 다 알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이즈가 나오면서 굴곡이 생겨요. 그럴 때 이제 못 참고 팔고 떠난다든지 그런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나오셔가지고 그 시장의 노이즈에 대한 또 시원한 솔루션, 해결 방법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은 2차 전지가 현재 시장에서 약간 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고 노이즈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현명한 투자 판단 하셔가지고 또 투자해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에 앞서서 이번에 출간하신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마무리하시면 알겠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하신 얘기 중에 이제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능력의 범위, 그러니까 능력의 범위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의 범위의 크기, 그러니까 그 능력의 범위가 얼마만큼 크고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만큼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의 범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능력은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이제 이해, 그 산업 속에 속한 기업의 이제 경쟁력에 대한 이해,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런 이제 그 능력 범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시는 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고, 그 자신이 만든 그 서클 오브 컴피턴스에서는 그 깊이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나오는 뭐 여러 이제 유튜브의 증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더 높으셔야 되고, 그쪽 이제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들하고도 좀 자웅을 겨룰 만한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범위 자체가 너무 넓어져서는 안 되고, 이제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마침 이 업종이 사양 산업이다. 그러면 별로 기회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성장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업종에 대한 공부를 좀 깊이 하시는 게 되게 이제 돈 버는 데 유리한데, 그 범위가 제가 봐서는 딱 2차전지라는 거죠. 예. 2차전지 부분은 사실은 되게 생소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그 3,500억 제가 고유자산 운용할 때 이제 저도 기업 탐방도 많이 가고 하면서 다양한 업종을 저도 이제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화학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의도에 리서치 센터하고 매니저들하고 이제 다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는 달달달 외우고, 자동차 이런 거는 쉽고, 화학은 진짜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PP부터 해서 ABS, 머리 아파 죽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네.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난이도를 쉽게 좀 제가 잘 설명해갖고, 쉽게 뛰어넘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책을 딱 써놨으니까, 이 책 하나만 제대로 잘 읽고 계셔도 이제 웬만한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제 그 증권 전문가들보다는 훨씬 이제 높은 경쟁상에 좀 우위에 있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2시간 동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꼭 방송 잘 보시고 책 보셔가지고 미래 부를 잘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금양의 박순영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